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아주 화창한 주말 오후네요. 정말로 날씨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깔끔하고 그렇게 선을하지 않은 날씨 속에서 화창한 일요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TV 여러 채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바이든의 승리 선언이 라이브로 중계가 되었는데 딱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저는 간절히 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폭등하고 막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장을 짓눌렀던 일종의 빅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벽에 4년 전 트럼프 그리고 힐러리의 대선을 보면서 차트를 좀 돌려봤었는데 그 당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 또한 굉장히 크게 손실을 봤던 기억이 있다. 다행히 이제 손절을 해서 그만하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 시장의 모든 예상은 힐러리 쪽으로 굉장히 우세했죠. 90% 이상의 당선을 생각을 했고 트럼프는 무조건 진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깨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블랙스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 친환경 섹터가 거의 3년을 빠졌던 것 같아요. 거의 2, 3년 폭락하고 그 가격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안 그러라는 법은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혹 이게 시장에서 이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주식들은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됐을 때 굉장히 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국 대선 그리고 결과 발표 나기 전에 어, 일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동성의 파도 속에서 또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었겠지만 또 일부분의 투자자 분들은 이 변동성 파도 속에 많이 쓰러져 좀 많은 피해를 받으셨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대선 당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나타났던 이 변동성, 친환경 sek터가 급락을 하고 반대로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장중에 상한가를 가면서 또 그 다음날 유니온 머티리얼즈 개파락을 떨어지고 또 바이든 섹터의 갭상승이 나오는 모습, 이 변동성 안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엄청난 모멘텀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홀짝 동전의 앞뒤와 마찬가지로 그 불확실성에 우리의 자산을 그리고 짧은 순간에 대박을 노리는 투자는 결코 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또 금요일 날 장 후반에 변동성이 컸죠. KC 코트렐이 급등을 하고 있다가 급락 흐름을 또 잠깐 보이고 동시에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다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자 그때 우리가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잡아야 하는 명분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이든이 그리고 트럼프가 그 둘 중에 누가 당선이 되든 바이든이 당선이 확정이 되면 만에 하나 확정이 되면 제로 소멸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트럼프가 극적인 역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가운데서 역전을 했다. 당연히 폭등하겠죠. 근데 가능성이 낮은데 거기에 돈을 투자한다? 만약에 안 될 경우를 생각을 하면 트럼프 관련된 종목은 4년 전 힐러리 관련주랑 똑같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당시 힐러리 인맥주는 인디에프라는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섹터의 동국 SNC, 유니슨 이렇게 풍력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시절이었는데 전부 다 3년 만에 그 당시의 가격을 회복을 합니다. 그럼 지금의 유니온 머티리얼즈 잘못 들어갔다가 이게 빠그라졌을 경우를 생각을 하면 3년 후에
지금의 가격이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각성하고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5분이나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주말 미 증시, 바이든 트럼프의 결과를 앞두고 약간의 혼조세를 보였었는데, 우리나라 증시 시간에서는 미 증시가 거의 마이너스 1%까지 나스닥 스물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러한 불확실성의 파도를 타고 미 증시 상승 마감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시장을 보면서 뭐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 동반해서 코스닥을 대거 매도를 합니다. 거의 6천억 가량을 코스닥을 때렸는데, 그 때리는 과정 속에서도 인버스를 타야 되는 건지, 예? 그냥 관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대외적인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부분 해소가 된 가운데서 코로나는 확산세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코로나 확산세에 관련된 종목을 보던지, 아니면 이 당장의 시점보다는 뭐 다음 주에 있을 뭐 중국 소비주에 관련된 그런 종목을 보던지, 아니면 시장과 약간 거리를 두면서 지켜보던지, 선택지는 굉장히 작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대부분의 불확실성이 소멸하는 국면에서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 비중 축소보다는 현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며 시장을 관망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 포트폴리오 유지라는 관점이 뭐 현금 100%를 들고 있으면서 유지가 아니라, 주식이 올라왔을 때 현금 비중을 일부 가지고 가면서 시장을 좀 관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런 글을 올렸죠. 시장의 그 관점을 변경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하단 포지션도 올려서 잡아야 되고, 박스권도 올려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인버스에 대한 청산을 다 해버리고 상방 베팅을 했기 때문에 시장을 지금 당장 뭐 인버스를 잡게 된다면 올라가는 시장에서 하락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 시장이 지금 하락 추세대 상단에 놓여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하락 추세대를 걷어내고 상단에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는 시점이 우리가 다시 재진입을 하는 시점으로 보는 게 조금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바이든이 이제 승리 선언을 했다면 기대감에 올라왔던 주식들이 선반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출발인지를 조금 뭐 최소한 며칠이라도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내 코스닥 시장 목요일날 외국인의 2조가 넘는 현선물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코스피는 그대로 이어졌으나 코스닥에서는 좀 많은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코스닥 이 대형주 단의 종목들이 금요일 날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낙폭을 좀 키우면서 좀 빠졌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포인트라는 이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은 일단은 며칠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신규 상장주 여전히 강했죠. 아예 금요일은 신규 상장주를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소록수라는 또 신규 상장주가 또 시장에 등장하면서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데, 일단 월요일날 뭐 이거는 차트를 이따 한번 보겠지만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저는 참 궁금해요. 많이 올라갔고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물량이 폭탄으로 떨어질지 개인적으로는 하락을 바라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피플바이오가 사실 박셀바이오보다 먼저 올랐던 종목이에요. 피플바이오가 이 치매 관련된 이슈로 먼저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박셀이 치고 간 거죠. 이오플로우도 1차적으로 먼저 올랐던 겁니다. 그럼 순위로 보면 1, 2, 3이었는데 상승률로 봤을 때는 박셀이 지금은 1위,
그리고 피플이 2위, 3위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피플바이오 치매에 대한 기대감이 이 바이오젠이 폭등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강세를 보였다라고 본다면 주말 사이 바이오젠이 미국에서 47%가 올랐다가 목요일 날 7% 하락하고 금요일 날 정지가 된 시점에서 발표가 나왔죠. FDA 3상에 거절됐다. 네. 그러면 47%가 올랐던 이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네, 40%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피플바이오 등 이런 신규 상장 종목에서의 변동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건들지 말아야 되고 볼 때는 이러한 주도주가 떨어질 때는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한다면 낙주 매매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전략이 저는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일 장중 1750만 원을 돌파하며 종전 채무가가 1700만 원이었는데 약 50만 원 정도 더 위로 올라가서 지금도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여전히 잘 봐야 될 것 같고 쉽게 꺾일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고점 구간에서 계속 고가놀이를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 접근하기 쉽지는 않지만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추후에 이 CBDC 즉 글로벌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참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주도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가 이제 시작을 하죠. 자, 그럼 두 가지 관점이에요. 광군제가 시작하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은 던져야 되는 게 맞다가 첫 번째고요. 광군제에서 이게 더 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관점인데 무조건입니다. 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섹터 광군제 같다고 해서 얘네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뭐 대폭등을 할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전에 매도가 맞는 거고요. MSCI 11월 지수 조정 이슈가 있는데 일단 SK바이오팜, SK케미칼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현재 기관 외인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선제 그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먼저 자금이 들어갑니다. 벤치마킹 지수기 때문에 MSCI 지수에 벤치마킹을 하는 펀드들의 자금들이 먼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바이오팜과 케미칼이 수급이 몰리고 올라가는 건데 이게 확정이 나는 날 두 가지예요. 또 항상 그래요. 이 종가 부분에 급등을 하고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종가 부분에 급락시켜서 다시 반등시켜 떨어지는 경우, 대부분의 편입 일정은 하락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이제 종가에 올려주기를 바라고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될 경우도 무수히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이제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이든 관련해서 금요일날 이제 친환경 섹터 종목들 대거 상승을 했고 저희도 이제 유니스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이제 약수익으로만 빠져나왔습니다. 뭐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수익권 때 그냥 청산 개념으로 봤는데 좀 많이 아쉽고요. 일단은 친환경 관련주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주도 더 갈지 지속 관심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트럼프 관련주는 아예 쳐다도 보시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유니언 머티리얼즈라든지 굉장히 올랐지만 이 종목에 대한 매물이 얼마나 쌓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맞아요. 그냥 안 보고 매매를 안 하는 게 맞다가 제 관점이고요. 백신 관련주는 계속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에 제일 큰 지금 글로벌 모멘텀은 백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금요일날 SK케미칼 캐몬을 봤었고요. 캐몬은 일단은 보유해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쪽도 뭐 찌라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장에서 모더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서 뭐 아닌 것 같고 얼마 전에 엔투텍이라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고 손절도 하면서 뭐 벌었던 거 엔투텍에 많이 토해냈었는데 모더나 쪽은 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모더나가 뭐 파미셀이 있고
AB 프로바이오가 있고 엔투텍이 최근에 뭐 이슈가 있는데 얘네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반등 시 강했던 섹터가 뭐였냐? 2차 전지, 뭐 IT 장비, 소재, 즉 2021년도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이번 하락 조정이 분명히 연말 전에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올 시에는 차츰차츰 분할 매수 접근은 가능하고요. 물려 있으면 들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저 위에 꼭대기에 들어갔으면은 올라갈 때 비중 줄이는 게 맞고요.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황 종목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죠. 자, 일단은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이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보기에도 지금 대외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양호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안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시장의 거래 대금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쪽에 견조하게 물량을 받아만 내준다면 시장의 이 급락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급락이 그렇다면은 이 전제는 거래 대금이 최소 이제 뭐 이렇게 6조 대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가장 작은 날이 시장의 변곡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올랐을 때 그냥 인버스를 청산을 해버리는 이유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감을 하면서 변동성이 나왔고, 지금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위에 단기 고점 다시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이 시장의 변곡이 나온 800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래야 시장의 평균값, 즉 21선의 방향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간다면 정확히 122평을 살려서 올라가는 모습이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코스닥에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종합주가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살아있죠. 더 좋습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코스피는 금요일 날도 수급이 좋게 올라갔고, 특히 이제 시장의 주도주였던 삼성 SDI가 거의 신고가에 근접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과 함께 더 강하게 올라가는지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매물대를 돌파시켜 놓고 아직까지는 거래량의 추가적인 급등이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이 강하게 들어왔던 이날의 수급이 일단 이 종목의 방향을 바꿨다라고 보면은 여기에서 추가 급등을 한 번 더 하는지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들어가더라도 단기 접근의 모습이고, LG화학도 재차 3봉 만들러 가는 것 같죠. 50조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자, 삼성전자도 수급이 좋기 때문에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 가격을 돌파하고 신고가가 나오게 된다면 IT 섹터가 못 갈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끊기지가 않아요. 즉 이 구간을 바닥으로 인식을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추세의 하단 구간, 뭐 떨어지면 이런 하단 구간에서는 강하게 튀어 올라오기 때문에 추세 하단을 뭐 지속적인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현대차는 네, 이 구간, 네, 이 아래 구간 떨어지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아차도 여기서 수렴하고 이 하단에 오는지, 다음 현대글로비스, CJ 대한통운이 조금 금요일날 반등 국면으로 지금 보고 매매를 들어갔으나 생각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이 추세대 안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 추세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하락폭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추세대를 안 깬다면 진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우량주단은 보고 시젠 3분기 아마 코스닥 실적으로는 시젠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수급이 엄청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제는 시초가에 제가 매도를 좀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전체 시장이 시작하면서 엄청난 매도 폭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전부 매도를 하고요. 그 외에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대응을 안 했고, 시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도를 치고 다시 한번 이 아래 구간에서 또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재접근을 해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SK케미칼이 시젠과 비슷한 흐름으로 올라갔는데요. 여전히 수급이 좋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종목들 계속 지속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캐몬을 금요일 날 매매를 좀 했고, 한 두 번 정도 매매가 세 번 정도 매매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캐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들어간 금액이고, 이때는 매도를 정말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때 들어가서 이때 이제 매도가 잘못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때 참았어야 됐는데 매도가 좀 잘못돼서 이때 이제 물량을 좀 뺏긴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가에 그냥 좀 판권은 다시 잡아서 일단은 뭐 홀딩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홀딩을 하고, 캐몬 같은 경우는 이때도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뭐 일부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런 관점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날 아스트라제네카가 1월 달에 생산을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연말께가 내년에 영국에 40만 도즈, 400만 도즈를 공급을 한다라는 말이 나왔죠. 오늘 사실 화이자 이슈는 장 후반에 나오면서 제일약품이라든지 KPX 생명과학이 본격적으로 올라갔는데, 사실 저는 화이자만 오늘 봤었어요.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고, 원래는 화이자가 찐칸데 가야 되는데, 아니 그 아스트라제네카 이슈가 있는데 왜 이렇게 못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실 제일약품하고 KPX 생명과학은 놓쳐버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악재가 나왔잖아요. 사실 무근이다. 근데 이 악재는 원래는 뭐 마이너스 한 10%에서 15% 떨어져야 될 악재인데 안 떨어졌다라는 거는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때 세력은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시가 이하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조정이 많았죠. 그리고 살아있고, 자 월요일 날 사실 고민이 많은데 굉장히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갭을 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갭이 이 언저리에서 출발하면 이런 구간은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갭을 들고 여기까지는 안 찍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근데 시간 외에서 경합을 보였던 구간이 4,810원 정도이기 때문에 뭐 종목을 가지고 있다, 들고 있다라고 보면 그 구간에서 뭐 일정 부분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일단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 흔히 말하면 돌파갭 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갭이 두 번 나왔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돌파갭 자리들. 오성 첨단 소재도 오늘 오전에 이 갭, 여기서 갭으로 상승했던 구간을 또 갭 돌파갭 자리가 나름의
발생한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죠. 이러한 흐름들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도 일단은 거래 대금이 엄청 터졌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소비주 코리아나, 컬러레이, 컬러레이. 일단 컬러레이가 완전히 대장주로 자리 잡아서 추세를 계속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컬러레이가 완벽하게 대장 같고요. 이츠 한불도 나름의 패턴을 잘 만들고 가고 있어서 얘도 대장급이고, 그 다음에 3위가 코리아나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에서 이츠한불이 다소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코리아나가 더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통 물량 수도 얘가 더 가볍고, 이러한 이 매집봉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때 만들어진 매집봉을 이미 이 구간에서 물량을 해소가 끝났다면 다가오는 시점에서 크게 한번 올라갈 차트라고 보여지고요. 6,6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모습이라 중국 소비주가 하나의 대안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아이큐어 또한 제가 말씀드렸죠. 단 한 번도 실패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오버행 이슈가 상당히 많은 종목인데 지금 박스를 굉장히 견조하게 잘 만들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떨어지고 가는 흐름을 보일 텐데 잘 기다렸다가 보면 언젠가 돌파하는 시점이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뭐 미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또 여러모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일요일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한 주도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